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일부 요양보호와 인권 중에서 3장 3강 인권과 직업윤리에 대해서 개념 정리도 하고 또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장의 목차는 두 절이에요. 그런데 짧은 것 같지만 내용은 사실 엄청 많아요. 또 이렇게 꼼꼼하게 잘 구별해 두셔야 될 내용들도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개편되면서 양쪽을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인권과 직업윤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냐? 노인의 인권. 네, 딱 인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크게 인권의 보호와 학대 예방. 예, 그래서 인권하면 머릿속에 학대를 좀 많이 떠올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대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으니까 이거는 요점 정리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인의 인권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자, 노인이 어떤 영역에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는가? 자, 큰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권, 두 번째가 주거권, 세 번째가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그다음 네 번째가 정치, 종교, 문화생활권, 다섯 번째가 교류, 소통권, 여섯 번째가 자기결정권입니다. 네. 예시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안에서.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딱 제목을 딱 보시면 뭐 건강 얘기에 관해서 적절한 간호 서비스라든지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러면 건강권이고요. 그렇죠? 뭐 편안한 환경 안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환경에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이러면 주거권이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차별, 평등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치, 종교, 문화, 어떤 여가나 문화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뭐 문화생활 매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정치, 종교, 문화생활권입니다. 그럼 교류 소통권은 뭘까요? 딱 떠올리시죠? 어떤 관계들, 이전에 뭐 입소를 하든 그 이전에 하기 전에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만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기결정권은 말 그대로 나의 생각들을 충분히 의사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가지고 다음 중 이러한 내용들은 노인의 인권 영역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네. 자, 시설 노인의 인권 보호라고 해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한테는 어떠한 윤리 강령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네, 15가지가 변경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데, 제목의 문구들이 좀 여러 군데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좀 한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이 많아서 한 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기에는 이게 좀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 윤리 강령이 15개를 이렇게 표 하나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이 표에 담은 내용이 무엇이냐? 일단은 검정 글씨로 보시면 윤리 강령의 제목들입니다. 입소 전의 단계부터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까지 거쳐오면서 각 단계별로 어떠한 윤리 강령들이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 표에다 담아왔고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는 뭐냐면 제목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입소 전의 단계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걸로 이 강령을 설명하는 것이냐 대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카페나 블로그나 메신저나 안내책자 같은 데에 이런 데에 시설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시험 문제가 이거죠. 빨간 글씨 네모 안에다가 카페나 블로그나 메신저에 뭐 시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안내책자가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윤리 강령은 다음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네. 빨간 글씨 말고
네, 초록색 글씨가 보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 글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시설 윤리 강령마다 모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초록 글씨가 있는 것만 문제 사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에 써져 있는 거.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네, 그러면 문제 사례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요 침대 이야기가 나와요. 수업 시간에 하셨죠? 네. 집에서 침대 생활을 해왔는데 시설에 입소를 했더니 침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트리스 깔고 그냥 지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문제 사례는 어떠한 윤리 강령을 지키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예, 그러면 5번에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키지 못한 거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언젠가부터, 네, 제가 사실은 기출문제 공개된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언젠가부터 책에 없는 문제 사례가 시험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때는 자, 초록색 글씨를 잘 보시고 이 글씨가 나오면 답을 찾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교만함은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네. 저 2024년 버전부터는 다시 겸손함을 찾아가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는 네, 많이 문제가 공개돼서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나올 줄을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어요. 예, 한 7, 80% 정도는. 그런데 지금은 예측 불가능. 예측할 수 없다면, 네, 그거는 그냥, 네, 겸손함을 선택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하는 사람처럼, 네, 그 전에 16년 동안 쌓았던 커리가 중간중간 나올 수는 있지만, 예, 저의 또 자만입니다. 교만이고요. 예, 그걸 순간순간 내리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최대한 꼼꼼히 다 살펴본다. 이런 마음으로 수업도 진행할 거고, 이렇게 유튜브 복습 강의도 진행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초록색 글씨가 아니라 빨간색 글씨입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 글씨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 두시면 그러면 예, 어떠한 책에 없는 문제 사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예,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1번만 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읽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에 입소 계약 단계에서는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재반시설 활동 참여, 권리와 의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정보가 뭐냐? 당연히 계약 단계니까 계약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입소 절차라든지 규칙 같은 부분들을 예, 충분히 설명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다면 3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입소하셨어요. 그럼 생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개별화의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구예요. 네, 원하는 거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분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분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개인 물품, 어르신의 머리 모양, 우리가 머리 모양 여러 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짧은 머리면 짧은 머리, 긴 머리면 긴 머리. 왜? 머리 헤어스타일을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진행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어르신이 원하는 머리 모양이 어떤 겁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걸 최대한 예, 선택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예, 말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안전하게 갖춰져 있는 환경인지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상 연락 장치라든지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 우리가 함부로 노출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통신기기 우편은 시설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외부와 통화할 수 있게 받는 전화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편지나 우편 수발신에 관한 것들도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 치매 등의 사유로 어르신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존엄한 존재로 인식을 하려면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돼요. 어르신에 대한 인권 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종사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아야 된다. 네, 말 그대로 차별을 받지 않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대. 예, 어떠한 이유에서도 학대 받으시면 안 돼요. 또 하기 싫은데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시키시면 안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차별이라나 학대, 예, 그러니까 학대보다 조금 차별에 집중해서 잘 보시면 돼요. 그다음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된다. 신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묶는다든지 억제라든지 감금, 가둔다든지 또 뭐 이제 예, 약을 먹여서 재운다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배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번에 예,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또는 보건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요거 좀 내용이 말이 제목이 기존하고 좀 바뀐 거예요. 이 안에는 다양한 질 높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영양 급식, 예, 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종류들이 적절하게 그분에게 맞게 적절한 다양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질 높은 서비스가 예,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훈련. 네,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 양질의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걸 좀 받고 있어야 돼요.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10번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1번은 시설 내외부 활동이나 사회적인 관계에 참여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시설 내나 시설 외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또는 이제 외부에서 면회를 오신다고 하면 제한하지 말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인의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하시면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금전 관리에 대한 것들을 직접 하실 수 있게 예, 대상자에게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종사자에게 부탁을 한다면 예, 그런 부분도 흔쾌히 받아서 해주셔야 되고 대신에 관리를 하시면서 예, 분기별로 어떻게 재정에 대한 내용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한 것도 다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3번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딱 봐도 아시고요. 이게 예, 시험에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성교제라든지 그 다음에 14번이죠. 예, 시설 운영에 관해서 예,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하시고 또 해결을 요구할 권리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건의함이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이 있었다면 예, 요구를 해야죠. 수정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걸 했다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소 단계로 넘어가시면 퇴소도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거주지도 선택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어르신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그 의사에 맞게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예. 자, 이런 개념들을 조금 한 번 더 정확하게 세워 놓으셨다면 어떠한 문제 사례가 오더라도 예, 정답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학대입니다. 자, 학대의 개념은 통과했고요. 네, 학대 개념은 사실 종류 유형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발생 요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종종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별해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냐면 성별과 연령과 학력과 결혼 상태에 따라서 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떠한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예, 그럼 정답이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의존성이라든지 자존감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떠한 학대 발생 요인에 해당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에 답을 쳐주시면 되고요. 또 동거 여부라든지 부양자 특성 또는 부양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는 가족 상황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고립될 경우에 예, 하대가 아니라 학대죠. 예, 학대 발생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사회 관계망의 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사회의 서비스 체계의 인지나 이용이라든지 또 노인 차별주의 또는 가족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건 사회 문화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노인 학대 발생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한 요인과 관련된 겁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학대에 들어왔어요. 네, 노인 학대는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형에서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제가 이렇게 개념은 써오지 않았어요. 왜 개념은 안 물어봅니다. 초기에 거의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이나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어떠한 학대입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는 삐 예, 이제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 예, 표준교재 105페이지에 가보시면 신체적 학대의 행위와 세부 학대 내용이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이렇게 적어 온 거죠. 예, 이 노란 글씨는 학대 행위고요. 그다음에 하얀 글씨는 세부 학대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적어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딱 봐도 그건 신체적 학대야 라고 금방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 살짝 헷갈리는데 약간 요런 내용들만 제가 학대 행위의 노란색 제목들로 적어왔거든요. 사실 신체적 학대는 행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그 중에서 제가 세 개를 선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만 잘 구별해 두시면 네,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예, 제한된 공간에 뭐 자물쇠를 설치한다든지 집 밖으로 막 끌어낸다든지 예, 또는 거주지 주변에 출입을 막 통제한다든지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다음에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방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자,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으로부터 단절, 필요한 약품으로부터 단절. 자, 포인트 단어 체크하셨을까요? 단절입니다. 네. 우리가 방임에서도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내용들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예, 그랬을 때 방임의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런데 방임과 신체적 학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절이에요. 이미 끊어냈어요. 예, 그럼 생존에 아주 많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단절이라는 글자가 나오시면 딱 신체적 학대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 100% 정답. 요거 하나 잘 체크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진행하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데 자꾸 일을 시키게 한다든지, 예, 몸 신체적인 상태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막 노동을 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도 신체적 학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념 정리만 잘 해두셔도, 예, 이제 문제 푸는데 조금 수월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네. 자, 일단 정서적 학대는 이런 개념을 전제하에 보시면 조금 수월해지세요. 기분 나쁘네? 약간 이런 거. 뭐 어디 몸이 다친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막 이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네? 이런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자, 정서적 학대도 예,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 적어 왔어요. 그래서, 네. 자, 그럼 여기 중에서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 예, 그건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감정, 기분이 살짝 안 좋네? 이런 뉘앙스가 풍기게 하는 거. 예. 그래서 막 말로 하는 거 있죠. 시설로 보내겠다. 나가세요. 막 이렇게 한다. 막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막 창피를 준다든지,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요. 막 이런 재앙을 가져오는 언어를 막 쓴다든지. 누가 봐도 딱 정도적 학대잖아요. 예. 자, 그럼 이런 거 빼고. 예, 그럼 뭐냐? 노인과 접촉을 기피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든지, 또 타 가구원과 별도로 밥을 먹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밥을 안 주는 건 아닌데, 주면서 왜 기분이 나쁘지? 예, 그 정서적 학대입니다. 또는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막 못 만나게 한다든지, 또는 막 이성 교제를 막 방해한다든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또는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딱 빼고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예, 경조사 참여 안 시키고 의사 어르신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반영하지 않고 그러면 정서적 학대. 예, 자 다음 갈게요. 자, 세 번째는 경제적 학대. 예. 이것도 방임하고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일단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돈 단위가 좀 크다. 이러면 경제적 학대 가시면 돼요. 방임의 돈 단위는 정말 꼭 필요한 거. 이런 돈 단위에 대한 예, 내용들을 설명하지만 경제적 학대는 조금 큽니다. 네, 그래서 어떤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막 가로챈다든지, 그쵸? 임의로 막 쓴다든지, 또는 빌린 돈은 안 갚아요. 빌려갈 때는 갚는다는 전제하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려 가놓고는 안 갚네? 여기에요. 귀중한 물건을 또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어떤 법적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인 권리를 막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막 사용을 강요한다든지, 수표나 기타 법적 서류에 막 서명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건 경제적 학대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학대 볼게요. 네, 이제 나를 자꾸 헷갈리게 하는, 네, 저는 학대 중에서 가장 애매한 애가 방임이에요. 예, 신체적 학대에도 발 걸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경제적 학대에도 발을 걸고 있고, 앞으로 보실 유기에도 살짝 발을 거는 느낌,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는 것이 걸친 발을 확 꺼낼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자, 그럼 방임은요, 네, 이 내용의, 네, 학대 행위의 내용에 네, 세 가지 제가 다 갖고 왔어요. 다 헷갈리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 자,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했어요. 자, 신체적 학대, 가뒀어요. 집 문 밖에 왔다 갔다 못하게, 그건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 주거 공간, 그러니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주위를 뱅뱅뱅뱅뱅뱅 떠돌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심각하게 어떤 질환이나 치매를 갖고 홀로 거주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임입니다. 그 다음에 돈 단위를 제가 생각해 보라고 했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지원을 딱 중단을 한다든지 또는 세금이나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든지 아직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방치해요. 단절이면 신체적 학대, 단절은 아니고 방치한다든지 중단했다면 그건 방임으로 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돈이나 종교활동비나 경조사비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 예, 이런 것도 방임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다음 의료와 관련된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예. 그래서 틀니라든지 보청기라든지 지팡이와 같은 보장구가 필요한데 제공하지 않아요. 또는 욕창이나 염증이 발생돼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간병을 좀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뭡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방임입니다. 단절이면 신체적 학대. 예, 아직 단절되진 않았어요. 제공하지 않아요. 소홀히 했어요. 내비뒀어요. 예, 이러면 방임. 구별되셨을까요? 여기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더 헷갈리시나요? 아니요. 몇 번 잘 들어보시면 구별이 확실히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거 갈게요. 다음 학대는 자기 방임입니다. 네, 지금 보셨던 방임의 내용들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노인 자신이, 노인 스스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스스로 거부할 때 이제 자기 방임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예, 유기예요. 자,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자, 일단 이거는 금방 아실 거예요. 버린다. 당연히 유기죠? 네.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좀 많이 헷갈리세요. 막상 제가 또 가르치는 제자 선생님들한테 받는 질문도 그렇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교수님 막 헷갈려가지고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시설에 입소를 하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든지 또 이제 멀리 사시는데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꾸 답을 방임에 치세요. 근데 방임이 아니에요. 조금 더 중범죄를 얻는 거예요. 유기죄에다가. 네. 그럼 왜 그런 거냐? 시설이나 병원은 무료로 진행하는 자원봉사 기관이 아닙니다. 예, 입소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불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입소를 하고 연락과 안내를 두절했다는 것은 이분들도 바로 퇴소를 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계약할 때 썼을 거예요. 뭐 몇 개월 이상의 입소 비용이 미납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퇴소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하고 서명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지금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퇴소를
처리를 하게 되면 정말 길에 그대로 나앉아 버려진 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유기 안에 넣어주셔야지만 돼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바로 유기의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답 처리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 갈게요. 자, 다음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자,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네. 1577-1389. 그래서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하고 또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 개입도 하고요. 또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도 하고요.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도 같이 합니다. 네. 그런데 자, 신고 접수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어디서도 하냐면 사법경찰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현장 조사까지 바로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수사 전담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의료기관에 이제 의뢰하는 역할도 사법경찰이 합니다. 이런 내용들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학대 노인 보호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르신의 상태를 보고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학대의 판정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의학적인 진단이나 소견 같은 거 같이 진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기관에서는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라든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또는 가족과 격리 이런 부분들을 법률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안 봐도 되나요? 아니요, 나머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 출제할 수 있거든요. 예, 많잖아요. 지금 유관기관들이.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법과 제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곳이고요. 시도는 시설 확인 업무지도 감독. 그래서 시도에서 가끔 와요. 예. 예, 저 시설에 대해서 시도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또 지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는 보호자나 또는 피해 노인이나 학대 행위자 신분조회 요청 같은 것들 하면 협조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착착착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노인 인권보호나 학대 예방과 관련된 위원회 같은 것들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의 역할들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왜냐 세부학대 내용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은 어디입니까? 라고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자, 시설윤리 강령과 노인학대 유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포인트 집었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사실 요점 정리 딱 하고요. 문제 풀면요. 문제답 진짜 잘 보이세요. 네, 요거 이제 답 한번 같이 우리가 찾아보면서 네, 얼마나 개념 이해가 잘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의 우편물 사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 사전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답은 1번이죠. 네. 자, 개인 정보에 대한 거, 또 전화, 통신기기, 우편물 수발신. 네. 이거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죠. 네. 자, 앞에 내용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정말 금방 딱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네. 자, 이 한 문제를 가지고 5개를 풀어봅시다. 자, 만약에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면 그럼 내용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네,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안내책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답이 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치매 등의 사유로 권리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이런 내용 들어가겠죠. 예. 요거 떠올리시면 굿.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할 권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네, 요런 내용들 제가 지금 요거를 좀 살짝 안 바꿨는데 시설 입퇴소 네, 그죠? 네,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시설, 참여, 권리와 의무시설 운영 길어요. 이게 뭐 이런 내용들을 예, 우리가 받으면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입소 계약과 관련된 내용 그죠? 그다음 운영 절차, 규칙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에서 제공받아야 될 권리가 답이 된다면 네모 안에는 네 온도, 습도, 안전바 설치, 위생 관리, 그다음에 뭐 소방기구, 그다음에 비상연락망 이런 거 갖춰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얘가 답입니다. 예,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이제 5개 말고 15개였으니까 우리 15개 중에 지금 5개밖에 안 했어요. 만약에 더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저랑 안 한 거 찾아보시면 돼요. 예, 아는 거 많아요. 개별화된 서비스, 신체 구속, 차별, 노인학대, 질 높은 서비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한 번씩 떠올리시면서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게 한 문제로 여러 가지 유형을 풀어보는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꼼꼼히 하시면 다음에 막 모의고사나 문제 풀 때요. 정답이 정말 술술술 보이실 거예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그 왼쪽과 오른쪽이 맞는 걸 찾아주시는 거죠. 자, 1번 자기 방위,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2번 경제적 학대,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함. 3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4번 유기,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함. 5번 신체적 학대, 시설에 입소시키고 연락 두절함.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방임. 네, 생활비 제공을 중단했다. 이런 내용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한다는 건 네, 정서적 학대입니다. 침대에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건 뭘까요? 신체적 학대죠. 네. 그다음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했다는 것? 그렇죠. 여기 써있죠. 방임입니다. 시설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했다. 아까 있었죠. 네, 6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사실 이런 문제 난이도 상문제예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다 맞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조금 어렵게 하셔야지만 시험장 가셔서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좀 머리 아파라고 하시더라도 꼼꼼히 잘 또 보시다 보면 예, 아픈 게 아니라 쾌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사실은 진짜 공부의 맛을 느끼는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법 경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노인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을 한다. 2번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 3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을 한다. 4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과 증언을 진술한다. 5번 시설의 확인 업무 지도 및 감독, 학대 피해 노인의 확인,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유관기관의 역할을 찾는 거죠. 네,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하고 있고요. 판정, 행위자에 대한 어떤 보호 처분의 판정은 법률기관이 합니다. 그다음 의학적 진단이나 증언 진술은 의료기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업무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은 시도가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 팔다리에 타박상의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2번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3번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4번 대상자의 사생활이니 개입하지 않는다. 5번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의논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요양보호사는 학대받는 노인을 보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학대의 어떤 내용을 넣어놓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런 문제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단원이 조금 작은 단원이었기 때문에 어제에 비해서 반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뭘 하다만 그런 약간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뭐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저는 그 단원의 내용에 충실하게 요점도 정리하고 문제풀이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어느 한순간을 격하게 열렬히 응원하는 너울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합격하는 그날까지 또, 네, 너울쌤 완강히 14강 완강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네, 오늘 몇 강이죠? 3강? 4강에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